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의회 제293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소방공무원 정원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직급별 정원 조례가 조정되는 건데요.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에 대한 정원이 141명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소방공무원 증원을 통해 소방 기능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293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가 제293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4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93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와 각 실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고 예산 전용 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각종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이어서 제293회 임시회 폐회 중이던 5월 6일에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2020년도 제2회 추경안 처리를 위한 관련 예산을 심의하였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가 청소노동 휴게시설 점검 결과 열악한 환경에 있는 휴게시설에 대한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탁시설과 샤워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곳도 20곳 넘게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계속해서 기획경제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대상 기준 선정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4월 27일 열린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안건 처리 및 현안 업무 보고에서 서울시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기로 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사업에서 실질적 지원 대상이 배제되지 않도록 지원 자격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자격 조건 보면은 뭐 여러 개가 있지만 19년 9월 1일 이전 창업자가 기준이 돼요. 그러면 19년 9월 2일 날 창업한 사람은 해당이 아닙니까? 그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또 그 받을 줄 알고 갔는데 받지 못하는 그런 뭐 상실감 뭐 이런 분들이 발생하면 또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원자 선정에 있어 허점을 노린 얌체 신청자를 걸러내고 공정한 대상 선정을 해달라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소상공인을 상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매출 2억 원을 기준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현금 장사하는 데들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알짜배기 장사인데 지원해줘야 되는 거. 이런 게 허점이거든요. 총 5,74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인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사업은 사업자 등록증상 소재지가 서울인 연매출 2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코로나 심각 단계 전환 시점인 2월 기준으로 2월 29일까지 만 6개월 이상 실제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가 추경 이후에 재정 확보 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가 지난 5월 6일 열린 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이번 추경이 지방채를 발행 안 하는 형식으로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는 않지만 사실상의 채무라고 지적하며 세출 구조 조정 등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사업을 안 해서 생기는 돈이 아니라 결국 사업을 미뤄서 된 거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해야 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그럼 추가적인 재원을 고민하고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재정 확보와 관련해서는 아까도 이제 세입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라는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대책을 어떤 식으로 고민하고 계신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기업 회복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큰 피해를 보고 있는지 또는
어떤 방법이 그 피해를 가장 적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지 그 지원을 해주려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데이터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편 기획경제위원회는 코로나19로 감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저소득층 등 복지 부문에 대한 지나친 감액으로 사회 안전망이 붕괴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은 청년 창업을 중심으로 주거, 문화, 지역 상권 분야 등을 활성화하여 일자리 중심의 활력 있는 대학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참여할 수 있는 대학의 범위를 확대하고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에 자문단 구성, 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대학생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시민 리포터가 찾아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서울시에는 캠퍼스타운 사업을 활발하게 운영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중 구로구에 위치한 성공회대학교는 구로마을대학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과 공존하며 캠퍼스타운 사업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와 보았습니다. 2017년 5월에 문을 연 구로마을대학은 지역사회가 함께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성공회대학교가 운영하는 캠퍼스타운입니다. 지난 3년여간 창업 육성 및 다문화 지원, 마을문화 육성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 구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로마을대학은 3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문화 지원 사업, 두 번째는 마을 문화 육성 사업, 세 번째는 창업 보육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 공간으로 주로 활용을 했었고요. 이후 2019년 작년도부터는 이 공간을 창업 보육 공간과 창업 교육 공간으로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에는 대학 제한 사업 공모에 선정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으로 한다는 내용과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담당 교수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캠퍼스타운 사업은 대학생들의 창업 지원과 캠퍼스가 위치한 지역사회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 좋은 제도란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조례안 통과로 캠퍼스타운 사업에 대한 지원이 더 확장된 만큼 이 제도가 더욱 성장해 더 많은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사업체에 대한 신용보증을 시행 중인데요. 코로나19 위기로 신청자가 급속히 늘어난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법적인 보증 한도 초과가 되어도 출연금 출연을 통해 서울시가 지속적인 보증 공급 시행을 해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 소재 소상공인의 채무 보증과 원활한 자금 융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293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